안녕하세요. 빌딩 PT의 이코치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대출금리로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호황기를 맞으면서 그때 투자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당시가 저금리였고, 자, 대출 환경도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도 거의 예금금리가 제로금리 수준이다 보니까 좀 수월하게 대출 많이 해주었던 시기였죠. 그때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 2022년 9월에 이제 대출 금리 고점을 찍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임대 수익률은 2%대, 많게는 이제 3%인데 2%였던 대출이 5%대, 6%대까지 올라가니까 그 이자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법인으로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자가 더 많게 되면은 이 법인의 재무제표 손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손실난 법인은요, 대출도 재연장할 때는요, 이자가 상당히 높이 올라갑니다. 대환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포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건물을 아예 손절을 하시고 떠나신 분들 많으시고, 손절머리가 나니까 방치하고 있는 건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많은 건물주 분들을 보면은요, 이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건물주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몇 개를 사도 이 중에 한두 개는요, 상당히 안 좋은 건물을 갖고 계세요. 하지만 내가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창피하기 때문에. 엑시트하고 이런 좋은 건물만 늘 보고 얘기를 듣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투자를 잘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말하기 창피해 할 건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성공한 투자자분들을 보면은요, 실패 없는 투자자분은 한 분도 없으세요. 물론 건물 하나 운 좋게 좋은 시기에 사서 지금 많이 올라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기서 아픈 손가락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이런 순간을 그냥 기회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위기와 그런 상황들 겪을 때마다 저는 항상 더 발전하기 위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절실하게 되고, 열심히 하니까 또 실력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또 주변에 또 좋은 분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또 그분들한테 배우면서 내가 더 성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 자양분이 되어서 저를 더 성장시켜주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패는 내가 포기할 때 실패가 있는 거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 전진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내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은요, 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게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하나의 성공하기 위한 과정일 뿐인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그냥 실패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원래 처음에 이제 건물 투자하신 분들은요, 다 기대에 부풉니다. 처음에 건물 투자를 하면, 야, 이 건물은 느낌이 오는데, 싸게 잘 샀어. 이거 임대만 잘 채워지면 끝나는 거야. 나 2년 있다가 한 10억 남기고 강남으로 갈아타야지. 그러니까 이런 부푼 기대감에 투자를 해요. 근데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을 만나면은요, 사실 이거는 내가 투자를 잘못한 게 아니라 시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전문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그런 10몇 년 전부터 투자하신 분들도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너무 그런 쪽으로 뿌리 죽어서 포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이미 그 지난 과거에 한 번 다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가 오면 오히려 더 기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빌딩 중개사로 일을 시작을 했고요. 2010년 초반에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건물을 중개를 해드렸어요. 그때 이 건물이 법인 사옥으로 사용했던 건물인데 매매 금액이 38억인데 대출 금액은 한 36억으로 거의 대출이 꽉 찬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세는 한 50억 정도 되는 건물이었는데 워낙 대출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급하게 매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한 투자자분께서 이거를 이제 매입을 하셨는데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대표님, 근데 이 건물을 왜 투자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게 월세도 안 나왔고 또 그 사옥 쓰고 있기 때문에 비어버리면은 다시 임대 또 채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좀 잔인한 얘기인데요. 사람이 죽고 쓰러질 때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쌀 때 사야 된다는 얘기죠. 금매로만 던질 때 매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은요, 40대 남자분이신데 이분은 옷 쇼핑 사업을 하시다가 20대 때 좀 돈을 많이 버셔서 30대부터 자기 건물을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첫 투자다 보니까 잘못 산 건물들을 이제 몇 개 만났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 건축물이었던 거를 모르고 투자를 해서 뭐 계약금을 뜯기거나 좀 손해를 보거나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손해를 보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설계부터 뭐 시공까지, 그리고 그런 매물 보는 임대부터 아주 전반적인 거를요, 정말 밤새도록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분야에 굉장한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건물이 한 28개고요. 임대료가 한 달에 한 3억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도 매년 한 2개, 3개씩 매입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분한테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투자 철학들,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분한테 상당히 많이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 정도로 이분이 그런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험이 많으시고 굉장히 뛰어나세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탑 티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천억대 자산가에서 말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또 이분이시고요. 그런데 이분도 천억대 자산가가 되셨지만 처음에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도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제 댓글에도 종종 올라오고 있고 또 유튜브에만 봐도 하락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부동산은 망했다, 뭐 대한민국은 망했다, 별의별 그런 아주 안 좋은 얘기들로 콘텐츠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요, 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런 근거를 제시하면서 잘 말씀을 하세요. 근데 결론은 지금 보면은 잠깐 내려갔다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도 최근에 보니까 뭐 강남에 신고가를 찍었고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뭐 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댓글들을 보면 그분들의 얘기에 아주 추종하고 있고 열광을 하고 있죠. 근데 댓글을 보면서 너무 그런 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가격을 떨어뜨려서 혹시 싸게 살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나는 못 사니까 배가 아프니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물론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죠. 금리가 막 5% 6%대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죠. 물론 지금도 아직 좀 많이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사업이나 투자는요, 항상 위기는 오더라고요. 항상 잘 되지만은 않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잘 될 것처럼 했지만 이게 항상 내 생각처럼 되는 것도 많지 않고요. 근데 저는 그런 좀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더 여기서 성장하기 위한 시간이구나, 더 발전하기 위한 순간이구나
이 시기를 내가 증명해야 되는 시기구나 라고 하면서 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마음을 굳게 먹게 되고,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일까? 내가 여기서 더 해야 될 게 무엇일까?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라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니까 방법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식이 쌓이고 지혜가 생기고 내 실력이 늘어나고, 그런 실력을 보고 또 좋은 분들을 또 만나게 되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저희 회사 또 저 또한 많이 어려웠지만, 그런 위기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 생각을 하고 나아가니까 오히려 지금은 더 많이 기대가 되고, 제가 또 이만큼 또 성장을 하니까 자신감이 붙고, 앞으로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은 없을 거라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나는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더 미래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시청자분들도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이제 뭐 경제도 좀 회복이 되고 있고, 또 금리도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보여지고요. 진짜 바닥을 찍고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떨어질 확률보다도. 그런 데이터들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희망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